먼저 권호국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권호국이라고 하고요. 다섯 나라입니다. 다섯 나라의 권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전직할 때 뭐 면접을 꼭 보시잖아요. 면접 볼 때 일본에서의 팁이나 그 다음에 뭐 면접 잘 보는 법, 사기치는 거 무조건 뭐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37살이고요. UX, UI 디자이너의 프론트엔드 인지니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에 근무 중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회사처럼 제가 다녔던 회사인데요. 오토바이들이라는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 사이트죠. 생긴 건 아마존이랑 같이 생겼는데 아마존까지는 안 가고요. 근데 거기서 다니다가 민나라 웨딩이라는 여기 구찌코미 사이트죠. 입소문 사이트에 근무하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으로 전직을 하기 시작해서 메들리라는 의료 관계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다시 전직을 또 해서 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탑이라고는 뭐 미디어 큐레이션 사이트고요. 뭐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 좀 없으시고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좀 가볍게 그래도 공개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게임 오버워치에 비교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면접 보기 전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특기를 이제 자기 머릿속에 딱 구체적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제의 경우를 대해서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몇 개는 뻥인 것도 있어요. 여기 넘어가고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면접 볼 때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는 안 되거든요. 인사 면접, 기술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 뭐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렇게 세 개인데 이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많이 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필보다는 이제 적겠죠. 정확한 에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걸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한 방에 찌를 수 있는 뭐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사 면접으로 돌아가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너무 오타쿠 같아가지고 새로운 용어는 환경이야 트레이서가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스타트업에서 인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 같은 회사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고 또 면접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니까 회사 자체에서 기업 자체에서 인력을 뽑는 일은 엄청 많은데 여러분 보통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기술과 매칭이 된다 생각하면 그대로 많이 접수하고 도전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류를 넣은 다음에 어떤 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 이제 인사 면접을 보게 되겠죠. 볼 때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이제 면접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조사를 많이 하고 가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를 보고 그 사람의 취미나 그 다음에 성향 같은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친해질 목적이 있어요. 가서 면접 봐서 잘 보기보다는 빨리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날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어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 시간 있을 때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는데 질문할 때 꼭 질문을 한두 개 준비하고 가시는데 한두 개 말고요. 엄청 많으신 분 있습니다. 10개, 20개, 뭐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계속 질문하시는 게 더 좋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면접 보신 분들,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질문 시간에 질문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별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먼저 들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 주어지면 꼭 질문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유혹하자 이건 파주소랑 비슷한 건데 그거죠. 나는 여기 이미 붙었다. 나 니들이랑 같이 일할 거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 라는 마인드로 면접관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 사람은 회사에 대한 뭐라 그러죠? 한국말 잘 몰라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 면접 갔을 때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면접으로 가는데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기술 면접 중에 이게 제일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거죠. 가벼운 것을 잘 긁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어떤 엔지니어를 원할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는 채용 이걸 보시면 있습니다. 정답은 문제 속에 있다 이거죠. JS, CS, HTML 이런 거 하시는 분 구합니다.
앵귤러 JS 경험자 우대. 앵귤러 하는 사람 구하는 거예요. 뭐 알기 쉽잖아요. 이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겠죠. 게임전 맥클이 다이아몬드 이상 구합니다. 맥클인데 다이아몬드 이상이지. 그런 사람 뽑는 거거든요. 항상 공고에 적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게 다들 비슷하게 적혀 있으니까 쉽게 보고 넘어가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얘기할 때 이 회사에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거 파악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얘기 흐름이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쓰는데 너 들어왔을 때 당장 언제부터 이렇게 수준을 볼 수 있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시간도 없고 들어가자고 바로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인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 보거든요. 가서 이제 저 얘기밖에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보다 아이디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뭐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저것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보다는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통 포트폴리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 그 포트폴리오 소개할 때 스크린샷보다는 그 원본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 원본 데이터를 만들게 된 과정이나 그 다음에 계획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할 줄 알아 저거 할 줄 알아는 여기서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굳이 면접에 가서 그걸로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능력보다는 뭘 해왔냐 플레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버워치 하신 분도 알겠지만 항상 보잖아요 이거. 누가 고르면 이 사람이 그 잘하나? 이게 플레이 시간 항상 보는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내용인데 대기업보다는요. 그 실수 경험담이나 실패 경험담을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물어보진 않죠. 근데 굳이 물어보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도 뭐 상황 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 이거 알아요, 저거 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보다는 이걸 했는데 이런 실패를 해서 얻은 게 뭡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게 더 면접관한테 꼽힐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얘기를 그냥 나 이거 실패했어요 라기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나는 아름답게 했는데 니들이 모르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에피소드를 만들어와서 뭐 스토리텔링 하듯이 뭐 게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트롤도 잘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못하면은 짜증만 나죠. 그러니까 재밌게 그리고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술 면접은 제가 갖고 있는 팁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종 면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 법무대죠. 기술 면접에 통과했다고 이제 다들 최종 면접에서는 이제 여기서 붙었구나. 내년은 언제 봤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일단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내 동료가 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기술 면접을 통과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가지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사람을 빨리 뽑아야겠다. 이제 뽑아야 되는데 다음 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이념이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뭐 회사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시고 이제 사장님 뭐 토론하듯이 술자리에서 토론하듯이 막 얘기하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건데 사장님이라기보다는 뭐 거래처 가서 뭐 일 정도 회사에 가서 그냥 거래 트는데 내가 일 줄게, 일 받아라는 식으로 건방지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해도 뭐 쪽 스타트업 같은 분들은 대부분 그 부분을 또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뭐 자기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거지 같아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다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는 거지같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됐어요. 스타트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김에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가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또 밑에 세 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멀티, 효율, 결과로 적혀 있는데 멀티는 말 그대로 그거죠. 넓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인데 디자인만 하면은 대기업 가야죠.
그런 분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키는 게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영업도 가끔 시킬 때도 있고 뭐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프론트엔드 같이 봐야 되고 그럴 때 언어는 이거 써야 되는데 뭐 프레임워크는 이거 써라, 그 디자인 소스는 이걸로 만들어 달라, 저걸로 만들어 달라 엄청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런 게.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솔직히 누가 다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라는 구분을 명확하게 뒀으면은 이제 그거를 목줄에 내서 난 이거 할수 저거 했으니까 이 부분 내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좋죠. 옆에 있는 한조처럼 내가 다 죽일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스펙트럼을 많이 넓히고 좀 넓게 얇게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똑똑한 일벌레가 뭐냐면은 보통 착각하시는 게 그 회사에 가서 야근하고 잔업하고 오래 붙어 있으면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늦게까지 있는 거야 뭐 시간 그냥 버리는 거고 잔업수당 받으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늦게까지 있더라도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익이 뭐 KPI는 어디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머릿속에서 플랜을 짜야죠. 효율적인 방법을 짜고 늦게까지 있는다면 더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리고 막 뭐죠 특히 그 쓸데없는 회의가 엄청 많을 때 있잖아요. 쓸데없는 회의가 많을 때는 항상 제 경험인데 회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또 3초가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너무 짜증나잖아.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들어오면 절로 가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하고 뭐 어느 막 정해진 날에 끝낸다라는 그 플랜을 일하는 플랜을 잘 짜주고 하시면은 일단은 막 중간까지 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회의에 관한 얘기인데 전 회의가 정말 싫거든요. 이게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1시간 30분 불러서 시간 해서 앉아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슬랙이란 게 그걸 방지하라고 쓰는 건데 꼭 슬랙으로도 회의 오세요 라고 보내니 뭐 이게 좀 이렇게 아이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에서 자주 하는 건데 메시지 전달 때 명확하게 빨리 필요한 것만 딱 넘기자. 그런 식으로 옆에 적혀있듯이 게임하다 보이는 게 그러잖아요. 루시우 딸기 뭐 메르시 내시 그러는데 메르시 딸기는 빨리 죽이라는 얘기고 뭐 디바 터지는 디바 텄다는 얘기고 뭐 메르시는 걔가 위험하니까 빨리 죽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꼬여있는 프로젝트 풀 때 이런 아주 조그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하듯이 뭐처럼 하듯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은 입에 달고 살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완성 단계에 오게 되잖아요. 프로젝트의 완성. 그때 이제 자기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관여도를 분명히 계산하실 건데 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체력을 막 타운쳐 다 냈고 조금만 말만 담가도 다 제가 한 겁니다. 다 냈고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도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다 관여를 하고 내가 프로젝트의 오너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해야죠. 오너도 아닌데 팀장은 따로 있고 다 PM도 다 따로 있는데 항상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뭔가 수정이나 다른 건가 생겼을 때는 거의 앞에서 나와서 막 나대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거의 10번 말하면 한 8번은 다 까이고 이제 2번 정도 받아주긴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적고 이제 다들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스타트업 들어가는 이유가 뭐 상장을 위해서 간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스톡옵션 때문에 가는 분들이 계시고 뭐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내 손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그냥 많이 만들었다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 채울 수 있는 게 여태까지 풍부한 미디어 기업만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주구장창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취직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한다면은 이런 것처럼 몰라 막 다 내 거 라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처음에는 미움받을 수도 있죠. 쟤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짓거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 프로젝트가 한 다음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관뒀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전적인 부분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하고요. 이미 얘기했으니까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그래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스타트업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면접 얘기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주면 좋겠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에 내 거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